자, 그러면 축전기의 내전압부터 살펴봐야 되겠지. 자, 축전기의 내전압은 축전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값을 내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축전기 양극판에 걸어주는 전이차에도 한도가 있어서 어느 한도 이상의 전이차가 주어지면 절연이 파괴되어 극판 사이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 자, 방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깨진 축전기는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전압을 잘 지켜줘야 돼. 이와 같이 축전기의 두 극판 사이에서 방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축전기의 내전압이라고 한다. 내전압의 크기는 극판 사이의 유전체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극판 사이의 거리에 거의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즉 유전체의 두께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더라. 축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축전기에 표시된 내전압을 확인하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내전압 이상의 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뭔 소리야? 바깥에서 나는 소리니? 뭐 무대 설치해놓고 뭐 하니? 어? 있었어? 조명 꾸며놓은 거 아니고? 미친 거야. 비 오는데 뭐 하는 짓들이야 저게. 그것도 화요일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축전기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축전기의 연결은 자 크게 직렬 연결하는 방식과 병렬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렬 연결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이런 연결 방식은 용수철의 연결 배운 적 있지, 그죠? 용철도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 저항의 연결이 있었어요. 그죠? 저항의 연결 방식이 있었는데 저항에도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방식이 있어요. 자, 나중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거야. 연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자, 요렇게 연결된 연결법을 얘기합니다. 이쪽에 축전기 하나가 있어요. 자, 이쪽에 또 축전기, 두 번째 축전기가 있고요. 세 개의 축전기까지 연결해 보자. 세 개의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시다. 각각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준다. 자, 맨 앞에 있는 축전기 C1이고 두 번째 축전기 C2야. 세 번째 축전기 C3가 됐대. 그리고 이 전체 걸린 전압을 V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축전기에 걸려있는 양단 간의 전압을 V1, 두 번째 축전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2, 세 번째 축전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3라고 얘기하죠.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V1이란 녀석, 전체 전압 V란 녀석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와 같다라고 해요. 길이로 연결되어 있지. 전체 높이는 각각의 높이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면 편리할 것 같아. 오케이. 자, 한편 이쪽에서 전압 Q가 나왔대요. Q가 나오게 되면 이쪽에 Q1이 오고 얘는 마이너스 Q1, 이쪽에는 플러스 Q2, 이쪽은 마이너스 Q2. 양 극판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같아야 되겠지. 플러스 Q3 마이너스 Q3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이때 이걸 한번 보자. 중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I를 고리로 잡아볼까? 극판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전하의 이동이 없어. 그 사이에서. 그치? 맞아? 그렇다면 같은 도체 내에서는 화장실도 아닌데 왜 두들기고 그래? 자, 같은 도체 내에서는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하겠지. 맞아? 0이 되어야 한대. 마찬가지. 자, 이쪽에 전지를 포함한 이쪽 영역도 역시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나머지 부분도 같아. 오케이? 자, 여기도 서로 같아야 돼. 자, 그리고 이쪽도 서로 같아야 하겠지. 이해해? 플러스인데 지워졌어요. 플러스인데 아까 그리다가 지워졌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전체 Q라는 녀석은 Q1과 크기가 같아야 해. 그치? 또한 얘는 Q2와도 같아야 되겠지. Q1과 Q2가 크기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또 얘는 마찬가지 Q3와 같다라고 해.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된 이 축전기에서는 자, 각 부분에 저장된 전하량의 크기가 항상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출결 체크 어디다 했니? 과학 베타반에 해야 돼. 3학년 과학. 와, 너무 빠진다. 무준이, 민성이, 도연이, 서진이, 은빈이, 현이, 찬욱이. 얘네들은 내일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지. 40%인데요, 이거. 뭐라고? 1차에서 40%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보통 2.5배수 정도 뽑거든. 이번에 2배수 뽑는데 1차에서. 응? 자, 그러면 뭘 큰일 나.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확실히 연락 오는 사람들이야. 지금 없는 사람들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야. 선생님 요번에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 1차에서. 장군에서. 눈 씻고 봐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어? 아프면 입학 안 시켜준다니까? 응? 왜 아팠대? 스트레스 받나 보지? 아토피 안 없어지는 방법 아주 간단한 게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군것질을 안 하면 돼. 얘까지가 커트야. 1차 커트. 뒤쪽 애들은 몰라.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전된 전하량을 각자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각각의 축전기에 대해서 Q는 CV라는 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Q1은 뭐가 되지? C1V가 되겠지. C1V1이야. 자, 그러면 V1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C1분의 Q1이 되는데 Q1은 Q와 같다라고 했지. 시험분의 Q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뭐예요? 마찬가지 두 번째 Q2를 살펴보면 Q2는 C2V2야. V2라는 녀석은 이따 3교시에 알파반하고 합반할 거거든. 원석쌤이 면접 니네 일부 아이들 면접 마지막 타임에 들어가야 돼서 알파반에 내가 들어오는데 그때 과제를 줄 거야. 이 과제는 지난번에 얘기한 사람들은 없구나. 해당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단계 교과 질문을 선생님이 대충 추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더 많은 살을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문항수로는 표면적인 문항이 275문항이야. 275문항인데 그거를 방학 중에 다 방학이라네. 추석 연휴 동안에 답을 다 찾아서 달아놔야 돼. 안 하면 두들겨 팰 거야. 4교시 때. 4교시 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4교시 때 문제 있어. 3교시 때는 그냥 그래서 숙제 과제물이 나갈 텐데 그거를 다 해놔야 돼. 보통 선배들은 그렇게까지 안 주고 야 공부해놔 그러면 자동으로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애들이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근데 거기에다 주변 것까지 다 책을 찾아서 채워놔야 된다. 근데 아까 그럴 때 하시던 거예요? 쟤까지로 해줄게. 쟤까지로 커트 해줄게. 아니 그 1차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은 연락 안 온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연락이 안 오는 무슨 말이야? 떨어졌다는 뜻이고 연락 온다는 무슨 뜻이야? 헷갈리는 무슨 학원에다가 학원에 연락을 한다. 그러면 부적에서 떨어졌어. 부적이 무슨 연락을 학원에 연락을 했어? 누가? 진짜 오히려 왜 그래? 무슨 말이야? 왜 이해가 안 돼? 아니 내 결과 나오긴 내 결과 나오는데. 아무리 홈페이지 치고 봐도 자기 이름이 없다니까? 자, 그래서 V2라는 녀석은 한꺼번에 쓰면 뭐가 돼? C2분의 Q가 되는 거지. 자, Q3는 C3V3가 되는데 V3라는 값은 얼마가 돼? C3분의 Q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줘서 이 결과를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첫 번째 식에 넣어주면 얘는 단어같이 돼. C라는 녀석은 Q, 자 V1 대신에 C1분의 Q, 또 C2분의 Q, C3분의 Q라고 각각 써줄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이 녀석들을 찾아보면 Q 곱하기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얘와 같은 역할하는 한 개의 축전기를 찾아보는 게 이 과정의 목표야. 그 한 개의 축전기 전기용량 C라고 할 때 얘는 같은 만큼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었을 때 같은 만큼의 전화량이 충전이 되어지는, 자, 이러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저 미친놈들 아니야? 뭐하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내 1차 나오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은 일단 다음에 내일 오후까지 왔습니다.
장난을 해요. 왜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정상인 사람이 없지? 뭐 하는 건데요? 이 비 오는데 무슨 등꽃 축제인지 뭐야 그 불빛 축제인지 그거하고 자빠진 거야? 그 오늘이에요. 그런가 본데? 그 양궁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양궁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여기 계양구청 구청에서 뭘 해요? 여기 점등식하고 뭐 불 켜놓잖아. 근데 정신이 없는 놈들이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재명이 입건 되느냐 마느냐는 계양구에 국회의원이 없어지냐 남아있느냐는 중대한 시기인데 저 짓 하고 앉았어. 아 이재명이 깜빵 가니까 그 신나갖고 노래 틀어놓은 건가? 야 지금 존내 후달려갖고서는 법원에 앉아갖고서는 존내 후달려갖고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앉았을 텐데. 수영 너무 더럽던데. 수영 너무 더럽던데. 수협? 수영. 근데 선생님 볼 때 오늘 아침에 출두하는 걸 봤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20일 굶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너무 멀쩡해. 선생님 옛날에 좀 몸이 안 좋아갖고 한 3달 동안 밥을 거의 못 먹은 적이 있어. 밥을 거의 안 먹고 소주 갖고 칼로리 채우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한 3주 동안에 10kg가 빠져. 근데 그때는 먹기는 먹었는데도 10kg가 빠지더라고.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한번 그걸 해볼까? 나도 23일 단식하면서 하루하루 몰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얼마나 빠지는지 실험. 아마 죽을걸? 배고파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의 전기 용량을 갖게 된 데를 CEQ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Q는 CEQV가 돼버리지. 따라서 V란 녀석은 뭐가 됩니까? CEQ분의 Q가 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 두 값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병렬 연결하게 되면 CEQ분의 미친 새끼들 1이라는 값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니 우리 애기들 지금 후달려 갖고 죽겠는데 지금 음악 틀고 지금 놀게 생겼냐고. 너 안 후달려? 아니 붙을까 봐 떨려요. 은민아 진짜 걱정 마. 안 붙여줄 거야. 다행이다. 자 저런 마음가짐 갖고 뭘 하냐고.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난 것이 직렬 연결의 연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효민이 지금 공부가 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무서워. 베이스? 그럼 괜찮아요? 지금 현민이는 누나 때 충격이 커가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친 새끼들 아니야. 비 오는데 무슨 후닥거리야. 너? 당연히 와야지만. 아유. 그래도 과학은 한 번도 안 들었어. 아유. 부럽다. 진짜 쌤 PTSD 때문에 맨날 지금 틀리는. 2학년 딱 한 번 줬다 이거. 이거 봐. 아니 우리 애기들 떨려 죽겠는데 저게 밖에서 무슨 짓들이야 저 나쁜 새끼들. 진짜 일장 못하면 진짜. 자 쟤들 때문에 그래. 계양구청을 상대로 소송해. 진짜 너무 진짜 붙을 거. 너희들이 시끄러워갖고 나 떨어졌어. 너네 다 붙을 거라고 한일 축하 공연 해주는 건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원래 내일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3부에서? 2차는 뭔지 아는데? 뭐? 2차는 같이 하는 거 내일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학교로 따로 통보가 가. 일주일 전에 통보가 한다는데? 너네가 면접이 10일부터지. 아마 촉박하게 갈 텐데 학교 선생님이 게으르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메일로 갈 거야 아마. 먼저 이메일로 갈 거야. 공문으로 안 가고. 그럼 그거 학교 선생님이 처리 늦게 해주시면
몇 년 전에 아주 황당한 경우 겪었지. 이 선생님이 주말에 안 열어본 거야, 이메일을. 금요일날. 나 금요일날 학교로 공지가 갔거든, 시험 보는 애들. 안 열어본 거 안 알려준 거야. 그리고 월요일날인가 와갖고 알려줬대. 응? 그래갖고 그 다음날인가 시험인데. 응? 그때 얼렁뚱땅 그렇게 봐야지 좋아. 네? 그리고 진짜 좀 열심히 좀 해라. 응? 교과는 물론 기본이고 그 면접관 선생님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도 많이 하셔.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최민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모든 무리의 중심이 나는 모든 무리에서 중심에서 그럼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일진이란 얘기예요? 일진이란 얘기예요? 아니다. 문빈이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중학교? 이은빈 학생 제일 좋아하는 과목과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이야기해보고 그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해도 돼요? 꾸며서 너를 잘해야지. 싫은 거 아니에요? 싫어도 좋아한다고 해야 돼. 그런 거는. 왜 인천과학고는 예로부터 과학고라는 이름보다 인천 수학고라는 이름이 더 셌어. 그럼 싫어하는 과목이 없어요? 수학만 존내 때려잡아갖고. 싫어하는 과목 없다면서요? 싫어하는 과목 있긴 있지. 예를 들어 빙글 돌리는 거야. 뭐 가정 기술 가정 뭐 이런 거. 그럼 그건 왜 열심히 안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성적 중에 제일 안 나온 성적 있는 거 있어? 다행인데요. 다이야? 그럼 뭐 특별히 뭐 이런 식으로 돌려 까면 되겠다. 저는 싫어하는 과목이 예체능 과목을 싫어합니다. 예체능도 잘하는데요. 아 씨발. 저 오히려 수학 성적보다 예체능 성적이 더 좋아요. 동안적이에요. 그럼 한번 그거 해볼까? 수학이라고 대답해놓고 은빈이가 떨어질지 붙을지 한번 볼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질문, 예상되는 질문들을 자기가 생각해봐. 나한테 뭘 물어볼까? 선생님 예상 질문이 자소서랑 생기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적인 걸 질문한단 말이야. 난 살짝 비전 보였어. 그래서 그런 걸 질문했을 때 자기 머릿속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필요로 해. 너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박도현 학생,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을 얘기해 보세요. 황당하지, 그지? 이런 질문들도 한번 생각해봐.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시려고 할 거야. 교과나 과학고 생활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근데 막 원장쌤이 막 면접하면서 절대 너가 말하는 건 절대 기다려주지 않고 면접관들은 착하지 않고 막 너네들을 떨어뜨리려고 들어오는 선생님들이라고 그러는데 소민쌤이 자기 면접 볼 때 엄청 친절하고 뭐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도와주시고 뭐 그런다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그건 소민쌤 말이 맞아. 아 그래요? 또 면접 왔어요? 원장쌤 니네 겁주려고 하는 거야. 말안 들을 거야. 근데 은빈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막 너가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면접관 쌤이 막 하하하 호호 즐기면서 나중에 너 떨어뜨릴 수도 있다. 너가 질문에 대해서 막 웃겨갖고 하하하 막 하시다가 너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왜 그래요? 원래 그래. 쓰레기 아니에요? 원래 면접관 하면 인성 쓰레기가 돼. 얘까지 해줄까? 그럼 얘까지 해주자. 뭘 해줘요? 응? 무슨 커트라인이냐고 이게. 1차 붙은 걸로. 1차 붙은 걸로. 그럼 무준이, 민성이, 서진이, 찬욱이가 하는 거네?
자, 세 번째 비밀이야. 뭔데?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멍청한 거 같아. 자, 병렬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병렬 연결. 헉, 우진이 지금 짜증나기 시작했어. 우진아, 짜증나기 시작했지? 어? 막 떨리고 심장이 콩탕콩탕 거리지? 어? 똑같이 나랑 공부 같이 안 하면 지민이 보고 안 돼. 쌤이 지민이 보고 잘한다 그랬다면서요. 잘했어. 지민이 공부한대요. 진쌤이랑 수업하라고. 나도. 진쌤 왜 이렇게 좋아해? 진쌤 때문에 갖고 간다고. 지민이 평상시에 대답을 하나도 안 하길래 아,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의외로 웬만한 친구들보다 대답 훨씬 더 잘했어. 지민이 진쌤이랑 정희보다도 잘했어. 아니 지민이 진쌤이랑 수업하려고 갖고 간다 그랬어. 아무 이유 없대. 목표가 없대. 그냥 진쌤이랑 수업 들으려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 오늘 미친놈이야. 과학생. 진쌤. 진쌤하고 수업해야 되는 반면에 원장님하고도 수업해야 되는데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진쌤 얼굴만 볼 수 있으면 됐다 그랬어요. 장군반 해도 주말에 나오니까 볼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수업을 같이 하고 싶대요. 그냥 계속 보고 있을 때 그냥 얼굴을. 진짜 스토커 같아. 맞아. 맞아. 우리 지민이 스토커. 자, 여기에 지금 세 개의 축전기가 있어요. 얘의 전기 용량 C1, C2, C3예요. 이때 전압이 V예요. 자, 이때 각각의 축전기에 걸려있는 전압을 비교해 보면 얘는 V1, 얘는 V2, 얘는 V3야. 그런데 말이야, 이 V1, V2, V3는 양 끝이 다 묶여 있잖아. 그럼 높이가 어때? 서로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살펴봤더니 V는 V1과 같고 얘는 V2와 같고 얘는 V3와도 같대요. 자, 한편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하량 Q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와서 Q가 나뉘겠지. 맞아? 나뉘면 얘는 Q1이 되고 얘는 Q2가 되고 얘는 Q3가 됐어. 그럼 건너편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Q2, 마이너스 Q3가 되었다라고 해.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Q가 된 거지. 그럼 전하량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전하량이 이렇게 돼버려요. Q라는 녀석은 Q1 더하기 Q2 더하기 Q3가 되었다라고 해.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교과라도 디릿다 외워야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복불복이야. 쉬운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어려운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복불복이야. 운이 되게 많이 필요해, 이 단계에서는. 자, 한편 이때 다시 Q1이라는 녀석은 C1 V1인데 얘는 뭐가 돼? C1 V라고 얘기하고요. Q2라고 하는 것은 C2 V2인데 얘가 C2 V야. Q3라는 녀석은 C3 V3인데 얘는 C3 V야. 오케이? 자, 얘네들을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보면 Q라는 녀석은 C1V 더하기 C2V 더하기 C3V야. 그럼 얘는 뭐가 돼? C1 더하기 C2 더하기 C3V가 돼버리는데 역시 한 개의 전기용량으로 대신하는 거야. 한 개의 전기용량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얘는 뭐가 돼야 돼? C2Q 곱하기 V야. 이 Q는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등가의라는 것이야. 같은 값을 갖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C2Q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C3가 되었다라고 해. 근데 참고로 인각하고 진각하고 면접 분위기가 약간 달라. 인각은 비교적 하하호호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진각은 그럴 짬이 없을 거야. 선생님이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몰아치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통 때 많이 그랬어. 진각은 몰아치는 질문이 많이 나와. 그래서 문항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교과 문항으로 물어보면 문항 약 40개 정도 이상을 대답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따닥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 아시겠니? 이따 클리닉 시간에 선생님이 그 요령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가 되게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질문지에 대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 답지를 다 만들어 놔. 검사할 거야. 연휴 끝나고 보세요? 늦는 거 아니야? 연휴 끝나고 자, 탈락이 많아요. 1차 탈락이? 40 들어오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등가의 전기용량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렬 연결하게 되면 전기저항 값이 감소하게 되고 병렬 연결하게 되면 전기용량 값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을 갖고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쌤 내일 탈락이 그렇게 많아요? 네? 1차 탈락이 그렇게 많아요? 모르겠어요. 보통 2.5배수인데 2배수라네. 자, 그러면 요 녀석들을 각각 한번 비교해서 전기용량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볼게. 먼저 직렬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자, 얘네들의 극판은 단면적이 모두 같고 사이 거리만 다르다라고 얘기할게. 자, 이 면적이 모두 A. 자, 그리고 이 극판 간격은 D1, D2, D3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C1은 얼마가 되지? D1분의 입실론 제로 A라고 하고 내부가 진공이라고 가정해 보자. C2는 D2분의 입실론 제로 A가 되고 C3는 D3분의 입실론 제로 A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전체 전기용량 CEQ분의 1이라는 값은 입실론 제로 A분의 D1 더하기 입실론 제로 A분의 D2 더하기 입실론 제로 A분의 D3가 돼버렸지. 즉, 이 값은 입실론 제로 A분의 D1 더하기 D2 더하기 D3가 되었대요. 따라서 전체 전기용량 CEQ라는 값은 D1 더하기 D2 더하기 D3분의 입실론 제로 A라고 이야기했죠. 극판 사이 간격이 멀어졌네. 전기용량이 어떻게 될지? 전기용량이 줄어든 경우가 되겠지. 전기용량이 줄어들었다.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병렬 연결을 한번 살펴보자. 얘는 간격이 모두 같고 면적이 다른 이러한 극판들이라고 하자. D고 A1, A2, A3야. 그러면 C1은 D분의 입실론 제로 A, C2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1, A2 C3라는 값은 D분의 입실론 제로 A3가 되었대. 이 경우에 전체 전기 용량 CEQ라는 것은 세 개의 합이지. 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준다. D분의 입실론 제로 A 1 더하기 A2 더하기 A3다. 병렬 연결하면 극판의 넓이가 넓어진 꼴이 되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자 축전기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자, 이번에는 축전기 안에다가 유전체를 넣었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요거는 인과학 같은 경우에 시험에 잘 안 내준데 진과학은 무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오케이? 인과학에 최근에 온 물리 선생님들이 되게 애기 쌤들이라 물리에 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 선생님들은 물리에 대한 가치가 어디 있다는 게 뭔 얘기냐면 공부할 때 뭘 중요시 다루면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보통은 물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단 말이야.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그 철학을 되게 학생들이 배우게 돼. 그래서 교수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접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어린 선생님들이 다 MZ 세대들이거든. 30대 애들. 30대가 MZ예요? 30대가 MZ잖아. 그래서 걔네들 보면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선생님들도 똑같더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가르치는지를 잘 모르겠어. 응? 그래갖고 친구들은 지금 현직 교수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약간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야, 요즘 애들 최근 연도에 졸업한 애들은 대가리 속에 뭐 갖고 졸업하니?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속 터진다고 할 텐데. 응? 아무 생각이 없이 졸업한 놈들이야 이럴 것 같아. 자, 축전기 안에 유전체를 넣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 안에 유전체를 넣는 경우, 그냥 번호 4인데 그냥 동글뱅이 쓸게. 축전기 안에 유전체를 넣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이런 아이를 한번 살펴볼까? 자, 이 극판의 넓이는 A고 사이 간격은 D야. 이 내부에는 진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실론 제로야. 그럼 이 경우에 얘는 전기 용량이 얼마가 되지? C0라고 표현하면 C0는 D분의 입실론 제로 A라는 값이 되어버려. 알겠어요? 우리 많이 썼던 식이니까 이거는 자주 이용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여기 극판이 있어요. 아우씨, 저거 진짜 짜증난다. 쫓아가서 칼부림하면은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나올 텐데. 잘 됐다고?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칼부림이 많이 나냐? 어저께도 떠났지. 아, 그래? 근데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던데. 아니, 초등학생들이 칼부림한다고 그
경찰이나 그런 데다 성공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들이 요즘 맨날 경찰서. 요즘 초등학교에 그렇게 많대? 그럼 걔들을 죽이면 되잖아. 요즘에 찐애들 유행이에요. 걔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총으로 쏴가지고. 응? 어저께도 어떤 미친놈 막 칼 갖고 막 난장 피는 거 태적원으로 쏴서 잡았대던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건이. 그 태적원으로 맞으면은 그 추해. 그 뉴스에 나오면 되게 추해. 딱 맞고 하다 틱 쓰러진다. 응?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심장마비 와갖고 순간적으로. 자, 여기에 뭘 넣냐면요, 금속을 넣었어요. 이거는 얘를 들어도 움직여도 상관없다. 이 사이에서 이 금속의 간격을 뭐라고 할까? D0라고 할게. 얘는 지금 한쪽 벽에다 붙여놨는데 중간에 놔도 똑같아.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금속판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얘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이 간격이 줄어든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얘는 C가 뭐가 되니? C가 D-D0분의 입실론 제로 A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해요? 오케이? 금속판을 아무리 움직여도 사이에서 평행하게 움직여도 금속 간격만큼이 금속의 두께만큼의 간격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난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유전 물질을 넣어보기로 할게요. 자, 유전 물질을 넣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 새끼들 우리 수업 끝날 때 끝나겠지? 시간이 더할 수가 없어. 여기에 입실론 1, 입실론 2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자. 이거 대신에 얘 카파 입실론 제로라고 쓸 수 있거든. 카파 1 입실론 제로 또는 K, 얘는 K2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유전상수 K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가장 쉬운 방법을 일단 설명해 드리면요, 얘는 이렇게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와 같은 회로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놓기로 하였다. 얘는 카파 1, 얘는 카파 2야. 아유, 여기 AA야. 요 사이 간격은 2분의 D가 되고요, 얘도 역시 2분의 D가 되었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렇게 돼버렸고요. 자, 얘 마찬가지 A고 얘 2분의 D, 2분의 D로 나뉘어준 결과야. 오케이? 그러면 C1이란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네. C1이란 녀석은 간격이 얼마야? 2분의 D가 돼버리고요. 유전상수 유전율 입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1만큼을 곱해주면 그 상태에서의 물질의 유전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곱하기 A가 됐대. 즉 이 값은 D분의 2배의 카파 1 입실론 제로 A가 됐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C2라고 하는 값은 C2는 똑같이 D분의 2배의 카파2 입실론 제로 A가 돼버린 거지. 따라서 전체에 대한 전기용량 CEQ분의 1이라는 값은 각각을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데 공통 부분으로 묶으면 이 입실론 제로 A분의 D 곱하기 카파 1분의 1 더하기 카파 2분의 1이 돼버린 거지. 맞아요? 따라서 통분해서 역수를 취해보면 CEQ 전체 전기 용량은 D분의 이 입실론 제로 A 곱하기 카파 1 더하기 카파 2분의 카파 1 곱하기 카파 2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해요? 오케이? 이거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인과에서는 배우는데 요거는 과학고 발표 나고 최종 발표 나고 다시 수업 들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이렇게 한번 구해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넣어볼까? 이렇게 해보자. 얘는 자 카파 1이 있고 여기 카파 2가 있고 단면적이 A인데 이 부분이 2분의 A, 얘도 2분의 A만큼 차지하고 사이 간격은 D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줄까? 자, 이렇게 쪼개보도록 하자. 이렇게 왔다라고 할게. 자, 여기 이 부분이 카파 1이고 얘가 카파 2야. 면적이 얼마씩 되지? 2분의 A씩 되고 사이 간격이 모두 D인 거야. 오케이? 그럼 C1은 얼마가 되지? C1은 D분의 카파 1 입실론 제로 곱하기 2분의 A가 됐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났지. 이 D분의 카파 1 입실론 제로 A가 됐지. 그럼 C2는 뭐가 돼버립니까? C2라는 값은 똑같이 이 D분의 카파 2 입실론 제로 A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전체 전기용량 CEQ는 C1 더하기 C2지. 맞아요? 이 D분의 카파 1 입실론 제로 A 더하기 이 D분의 카파 2 입실론 제로 A가 돼버렸대요. 즉, 이 값은 어떻게 나타나? 이 D분의 카파 1 더하기 카파 2 곱하기 입실론 제로 A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체 전기용량 구하는 식이 돼버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전물질이 이렇게 껴있을 때는 그 녀석들을 각각의 부분에 대한 축전기로 나누어서 직렬 병렬식을 이용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줘보도록 하자.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자 전체 총 면적이 A야. 2분의 A, 2분의 A 부분이야. 전체 총 두께가 D야. 이쪽 부분이 각각 2분의 D, 2분의 D가 돼. 자, 유전상수 카파1, 카파2, 카파3라고 할 때 전체 전기 용량을 구해보세요. 전체 전기용량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 한 사람. 질문지 이따가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을 만들어서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너네들 지각에서 1학년 때 판이라는 걸 배웠지? 판이 있단 말이야. 주로 물어보는 게 판과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판과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냥 대륙이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멘틀에 이동. 판과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선생님이 지금 장군에 와갖고 28기, 27, 28, 29, 30기 3개 학년을 보냈구나. 근데 지금 최악이야. 선생님들 그 얘기 안 하시디? 진짜 보다 너네처럼 이런 애들 처음 봐. 어쩌려고. 판과 판의 경계에서 도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면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윤아, 판과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나지? 그리고 화산이랑 지진 잡았고. 네가 언제? 저 아까 말했잖아. 맨 처음에 제가 화산 활동이랑 지진이라고 했는데. 웅웅웅 하니까 그렇지. 야, 했어. 다시 그러면은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이은민 학생, 판과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납니까? 화산 활동이랑 지진이 일어난다. 이제 거기까지가 보통 너네들이 대답하는 거야. 그럼 판의 정의는 뭐지? 그 멘트의 상부랑
지진. 아 지각. 지각이랑 멘트 항목은 포함하는 질문. 멘틀 상불 연약권이라고 하지. 암석권이라고 하지. 연약권층 위에 암석권층. 그리고 지각을 포함하는 두께가 약 100km 정도의 덩어리들을 지각판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판의 중에는 어떤 판이 있지? 크게 판의 중에는 어떤 판이 있어? 해양판하고 지각판 있잖아요. 대륙판 아니야? 자, 대륙 지각판과 해양 지각판이 있지.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어. 이거에 따라 판의 경계가 달라지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데 이게 통합과학에 나오다 보니까 옛날 교과에는 나왔었단 말이야. 그럼 판의 경계 종류에는 어떤 게 있죠? 판의 경계 종류에는 하나만 해주시면. 충돌형, 통합과로 나와요. 통합과 안 돼요. 옛날 중학교 교과에도 나왔어. 수렴형. 수렴형, 발산형. 발산형, 그리고 지나가는 면. 그게 뭐야? 뭐 수학 시간이야? 그게 뭐야? 조선 멘트 예요. 보자로 시작해. 네? 보자로 시작해. 뭐요? 뭐요? 보. 보? 보. 끝에가 형이. 보급형. 보로 시작하는 게 너 뭐였지? 주로 저렴한 거 좋아하는구나. 보존형. 보존형이라고 하지. 이거 배웠잖아. 자, 그리고 자, 수렴형 경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뭐야 그게? 손는형이랑 이거 뭐라 그러지? 언제? 섭입형과 아, 충돌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한거 아니야? 했다고 배웠지. 웃을 게 아니야. 한 거야? 원석쌤하고 사는데. 상호쌤하고. 뭐? 아휴, 지진아. 닭대가리냐? 떼머리라뇨. 지나가면 까먹고 지나가면 까먹고. 야, 선생님이 요즘 뒤에 비둘기 쫓느라고 이런 짓을 해. 얘네들이 자려고 할 때 자꾸 이 동물이 하등 동물일수록 방식이 학습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보통 아주 하등한 동물은 주성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지능에 의해서 행동하고, 학습에 의해서 행동을 해. 비둘기는 지능이 상당히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에게 이런 학습 방식을 지금 연습 중이야. 각인이라는 게 있어. 각인은 대표적인 게, 조류는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게 엄만 줄 알아. 아, 야야야 하게 생겼냐, 야! 짜증나. 저러고 싶냐고. 비 오는데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소나기 엄청 세게 시간당 50mm만 내려라. 홀딱 젖게. 엠쁘고 뭐고 다 젖어갖고 감전돼갖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응? 어휴, 바람 불어서 천막 확 날아가 버리고. 몰라? 지 나이가 어떠냐? 몇 살이나 처먹었다고. 그래서 이런 각인이라는 걸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들이 저녁 되면 들어와 있어. 회귀 본능 있잖아. 그럼 집이 안전한 곳이다, 불안한 곳이다? 불안한 곳이다 라는 걸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막 시끄럽게 빗자루 갖고 막 쳐 소리를 내. 도망가. 그랬더니 많이 줄었어. 비둘기도 그게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 왜 안 돼? 갑자기 그렇게 갔다고요? 너넨 지난 시간에 한 건데도 학습한 건데 왜 안 돼? 전 했잖아요. 아니 완벽하게 못했으니까 안 하려고. 아휴, 결과 얼마가 나오죠? 근데 은민이는 다르게 나와가지고 말하기 조금 다르게 나와. 아니 그게 2분의 1 A니까 걔도 4분의 2로 바꾸면 2를 앞으로 빼고 해서 2D가 나온 거 아니야? 너 2D는 모르잖아. 저 새끼들 진짜 정신없다.
계양구 국회의원이 지금 깜빵 가느냐 마느냐에 기로 서 있는데 제가 저러고 싶어 저거. 어우 밑에도 짜증 나는데 어우 완전 대놓고 시끄럽네. 씨. 마스크래네. 스피커를 왜 여기다 대고? 자 스피커 원리는 뭐죠? 스피커 원리? 지금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먹는데 세 번째 모르겠어요. 스피커의 원리. 마찰 전기가 있냐? 스피커에? 스피커가 전자기력이야. 전자기력. 무슨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지? 보통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해. 무슨 법칙이요? 앙페르 법칙. 자, 마이크는 무슨 원리가 들어있지? 저 자식이 쓰고 있는 마이크는 어떤 원리가 있니? 어떤 원리? 저도 전자고. 어떤 원리? 이것도 생각하셨는데. 아씨 오늘 수업 녹화 아주 개판이다 저 새끼들 때문에. 야 비한테 얘기해라 이 미친 새끼야. 지금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 길 지나간 사람 우산 쓰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짤 없어. 자 무슨 원리지? 정전기력의 반대인으로 무슨 정전기력이야 이 바보 새끼야.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력 뭐지? 마이크? 전자기 유도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비둘기 하층민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얘들아 좀 공부를 하는 거 좀 해보자. 어? 니네 당장 다음 주에 시험 막 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얘는 얼마가 되니? C1은 자 2D분의 카파 1 입실론 제로 A야. C2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D분의 카파 2 입실론 제로 A야. C3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D분의 카파 3 입실론 제로 A가 돼. 저 또라이 새끼들 저거 저러고 싶어? 자 얘는 입실론 제로 A분의 D 곱하기 카파 2 카파 3분의 카파 2 더하기 카파 3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C' 요 부분에 대한 거 먼저 계산한 거야. C'이라는 값은 자 D분의 입실론 제로 A 곱하기 카파 2 더하기 카파 3분의 카파 2 카파 3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따라서 전체 CEQ는 C1 더하기 C'이야. 진짜 어이없다. 민원 넣어야 되겠다. 청와대에다가. 지역축제 시내에서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쟤 뭐하는 짓이야 미친놈들. 비 오는데 푸닥거리 하는 것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저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세금인데? 세금이 줄줄 새고 있잖아 저거. 어휴. 자, 두 개를 통분하면 카파 2 더하기 카파 3분의 여기 2가 있으니까 두 배를 여기에다 붙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카파 2 더하기 카파 1 곱하기 카파 2 더하기 카파 1 곱하기 카파 3 더하기 2배 카파 2 카파 3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통분해서 합쳐놓은 거야. 이게 전체 전기 용량이다 라고 하는데 진과 가면 한 번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해. 얘나 앞에 것들 아시겠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 나중에 얘기해 드린다는 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갖고 설명할 거예요. 여기도 마이크 설치하고 밖으로 뽑아낼까? 시방새 조용히 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면 다 이기거든요. 혼자서 시위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막 소리 질러도 쟤네들 아무 짓 못해요. 그리고 저거는 정상적인 시가 하는 활동이 아니라서 업무 방해도 아니에요. 앞에서 막 떠들어대도 쟤네들은 아무 할 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저 앞에서 윤석열 물러가라 해도 쟤들 아무 말을 못해요. 윤석열도 와도 소용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시위와 집회에 관한 자유가 있지만 일반적인 시위는 경찰서의 장소나 인원수를 예측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혼자 하는 건 시위가 아니거든. 그래서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근거도 없어. 자, 그러면 축전기의 정전 에너지를 이야기해 보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야. 자, 축전기의 정전 에너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축전기의 정전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여기 어떤 극판이 있었어요. 여기 현재 전하량이 Q만큼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Q가 있었어요. 얘 전경량을 C라고 합시다. 여기에 아주 작은 전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전하를 DQ라고 할까? 델타 Q라고 할까? DQ라고 할게요. 이 DQ를 자 이동시키는데 요 둘 사이에 전위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명웅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응? 제 듣보잡인 것들이 와갖고 노래라고 하고 자빠졌어. 자, 여기는 V라는 전하를 갖고 있는데 이 V는 얼마가 되지? 지금 현재 C분의 Q야. 자, 이때 여기에는 이 전하를 이곳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dW라고 하면 dW는 얼마가 되지? 얘는 V 사이를 dQ가 이동시키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요만큼이 이동하면 V도 어떻게 되니? 증가하겠지. 점점 가면 갈수록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 변화이기 때문에 W는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인테그럴 dW야. 얘는 인테그럴 0에서 어디까지? 라지 Q까지 V dQ가 됐대. 이때 V란 녀석은 어떻게 쓰지? C분의 Q가 되지. dQ야. 그럼 얘는 상수니까 Q dQ는 얼마가 돼? 차수가 1씩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인데 0에서 Q까지야. 따라서 이때 해주는 1의 크기만큼 얘는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되는데 그 값이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 되었다라고 해. 이거 넣고 빼기 이거 넣고 또는 얘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하거나 또는 2분의 1 QV라고 쓰고 있다라고 해.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그래프로 보는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축전기 회로 문제가 또 있어. 오케이? 축전기 회로 문제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거를 보시고 나가도록 할게요. 아휴, 저 미친. 대학 고민은 알 때, 문제도 본다. 야.